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테코 보이는 라디오의 DJ 준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우리 항상 매번 방학식 때 뭐 특별 이제 최종 미션이니 뭐니 해가지고 한 번도 특별한 시간을 우리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또 많이 못 가져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래서 카프카가 먼저 해서 약간 제가 따라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따라한 게 아닙니다. 제 오리지널이고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인생을 흔히들 항해에 비유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 등의 역작으로 유명한 독일의 시인 괴테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명언을 남겼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배가 항구에 머문다면 높은 파도에 흔들릴 일도 거친 비바람에 젖을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겠죠. 출항하고 항해하지 않으면 그 배는 어떠한 성장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려는 우리 모두 항해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흔들리고 나아가기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흔들리고 나아가기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그 파도를 넘어 성장한다고 믿고 왜 이러죠? 정말 나아가기 어려운 순간이네요. 네, 흔들리고 나아가기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그 파도를 넘어 성장한다고 믿고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분명 훌륭한 나만의 항해 지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도 오고 해도 쪘다가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이제 날씨가 반복돼서 우울할 수 있는 오늘 같은 날 밝은 에너지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첫 곡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힘내시는 의미에서 트와이스의 치어러 가겠습니다. 티거는 춤을 부탁할게요. 네, 그래서 치어럽 들으셨고요. 깜짝 놀라셨죠? 너무 빨리 끝나는데? 너무 빨리 끝났나요? 춤을 좀 춰야 되는데 춤을 추시면 끝나버렸네요. 티거 준비됐나요? 저희가 꼭 수료하기 전까지 저기 티거의 누가 서 있는데 춤추려고? 누구지? 여기 히로 아닌가? 히로? 히로 춤춰주세요. 저희가 꼭 우테코가 끝나기 전까지 티거의 트와이스의 춤을 보는 게 모두의 소원이라고 해서 잠깐 언지를 한번 해봤고요. 네, 힘찬 이제 느낌이 드는 트와이스의 치어럽이었고 이제 라디오니까 사연을 읽어볼 건데요. 최근 이제 글쓰기 리뷰를 위해 코치진들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본인에게 남겨진 것에 대해 작성해준 사연들을 다들 읽었는데요. 되게 몇몇 사연들은 몇몇 사연들은 코치들의 눈시울을 굉장히 붉게 만들었어요. 저도 담당 팀이 아닌 팀들은 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제 리뷰를 위해 글을 읽고서 이렇게 되게 고군분투하고 성장하는 크루들의 이야기를 읽으니 가슴이 굉장히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테코 크루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그 치열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 회고 데모를 통해 이야기를 듣긴 했었지만 보다 깊숙이 그 진솔한 이야기들 속으로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사연은 꼬부기의 사연입니다. 누군지 궁금하죠?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 그분과 이제 통화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꼬부기님의 사연 8월 24일 오늘 레벨 3 프로젝트 미션이 마무리되어 간다. 기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점점 커졌던 것 같다. 다행히 팀원들은 잘해줘서 팀 프로젝트는 순항 중이다. 리더십에 자신이 있었는데 나는 굳이 따지자면 덕장이지 명장은 아닌 것 같다. 개인적으로 레벨 1, 2, 3을 경험하면서 가장 아쉬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레벨 3 기간 동안 PC방을 정말 많이 갔는데 살면서 게임을 많이 했던 시기의 공통점은 버거워서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싶을 때였다. 게임을 하더라도 당시에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니 레벨 3가 그랬던 것 같다. 하지만 어쩌겠어, 이미 지나갔는걸.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나도 성장을 많이 못했지만 팀원들도 성장을 많이 못한 것 같아 미안한 감정이 든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활력소가 없었던 것 같다. 친하다는 이유로 당근 없이 채찍만 휘둘렀던 거다.
그리고 늘어지는 부분과 정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서 근거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겠다. 크게 이 세 가지가 아쉬운 부분이다. 아쉽지만 8월 24일의 감정은 아쉬움이다. 그래도 다행이다. 프로젝트는 오늘까지가 아니어서 아쉬운 세 가지 부분을 기억해야겠어. 그리고 레벨 4 기간 동안 개선해야겠어. 11월 27일의 감정은 뿌듯함으로 남길. 네, 꼬부기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이 꼬부기님의 또 진솔한 이야기를 또 육성으로 들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꼬부기님께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꼬부기님은 이제 행아웃에 마이크를 켜주시고 저에게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꼬부기님? 네, 잠시만요. 네. 네. 꼬부기님 안녕하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런 이벤트가 발생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놀랍네요. 이게 또 이제 꼬부기님의 사연을 뽑은 게 글쓰기 하면서 어떤 본인의 아쉬웠던 그런 경험을 공개적으로 쓰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진솔하게 적어준 점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분명 다른 크루들도 쓰지 못했던 아쉬운 점들을 터틀이 적어줘서 또 위안이 되고 용기가 된 크루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터틀이 아쉬운 점을 또 이야기해주고 11월 27일에는 그것들을 이제 극복을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좀 극복을 하고 싶은지 그 세 가지를 동시에 한 번에 덜어내기는 어려우니까 제일 쉽게 출발할 수 있는 것부터 어떤 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채찍만 휘둘렀다는 게 너무 제일 아쉬운 것 중 하나여서 좀 코로나 기간 빨리 끝나면은 뭐 회식을 많이 한다던가 같이 놀러 간다던가 하고 싶어요. 쿠팡 지하에 막 덤블링 뛰는 데 있는데 거기 한번 가려고요. 그래서 좀 이제 당근을 좀 더 같이 공유하는 경험을 더 하겠다는 거죠. 그쵸. 당근 중요하죠. 그럼 이 자리 빌어서 팀원들에게 간단한 음성 메시지 짧게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음성 메시지요? 네네. 영상으로 이제 이게 하셔도 괜찮고요. 네. 매번 고맙고,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부끄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터틀 진솔한 이야기 글과 이제 또 말로써 나눠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연은 핑크 엘리펀트 님의 사연입니다. 영어 단어가 참 어렵네요. 네, 핑크 엘리펀트 님의 사연. 뿌듯한 일이 먼저 생각나는 팀 프로젝트가 되길 바라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뿌듯했던 일은 이번 글쓰기 미션에서 첫 번째 예시를 읽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뿌듯했던 일이 뭘까? 솔직히 뿌듯했던 일보다는 아쉬운 점이 먼저 생각났다. 개발도 그렇고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이 든다. 원래 지난 일을 깔끔하게 잊는 편이지만 왠지 이번 팀 프로젝트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것을 겪고 배웠다. 다음에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뿌듯했던 일은? 이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뿌듯했던 일이 먼저 생각나길 바라면서 블로그에서 본 좋은 글귀와 내 생각을 공유하고 글에 맞춰야겠다. 팀 프로젝트는 내가 풀렸다고, 내가 괜찮다고 해서 잘 진행되지 않는다. 나뿐만 아니라 팀원의 갈등을 없애도록 노력하자. 자신의 의견을 쉽게 잃지 말되 설득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자. 협업하며 팀을 알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나를 알아가는 것이다. 최고의 복지는 좋은 동료이며 나 자신이 좋은 동료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 네, 그래서 핑크 엘리펀트 님이 또 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핑크 엘리펀트 님에게도 한번 연락을 걸어보겠습니다. 핑크 엘리펀트 님, 핑크 엘리펀트 님,
네. 잠시만요. 네, 핑크 엘리펀트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또 굉장히 그래도 진솔하게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또 목소리로 듣는 그 이야기는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그래서 네네. 지금 그래도 작성해 주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기억에 남는 다른 크루들에게도 한 번 더 이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하게 한 가지 정도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공유해주고 싶은 이야기요? 공유해주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 질문하고 싶은 것도 괜찮고요. 그냥 핑크 엘리펀트님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가 했던 얘기 중에 그 맨 마지막 문구 있잖아요. 네, 그 최고의 복지는 최고의 동료? 네, 네. 이제 그 동료 자신이 이제 내가 좋은 동료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 이건데 솔직히 약간 최고의 복지하면 약간 연봉을 떠올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쵸. 연봉 뭐 돈이 많으면은 좋은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워라밸을 더 원할 수도 있고 근데 이번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일단 저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가지고 음, 개인적으로는 그게 일단 바탕이 되어야 좀 회사 가는 길이나 아니면 일을 할 때도 좀 더 마음 편안하고 좀 더 개발적인 측면에서도 이슈 같은 것도 되게 마음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 같아서 네, 최고의 복지는 좋은 동료이지만 나 자신부터 그 좋은 동료가 되기 위해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너무 그 진솔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분명히 지금 이번에 사실 그 누구보다도 깊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서 그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경험이 또 빙봉의 가장 큰 무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빙봉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사연은 파송송 계란탁 님의 사연입니다. 왠지 벌써 누군지 알 것 같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었다. 그때는 약속한 업무를 제 시간에 마무리하지 못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야 했다.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실수를 연말했다. 기충돌 나는 게 무서워서 팀원 코드를 메모장에 복사해놓고 붙여넣기를 했었고 또 디버깅을 사용해야 했지만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system.out.println으로 확인하고 삭제하지 않다 보니 불필요한 코드가 남았다. 결국 일정도 못 맞추고 안 좋은 행동만 하니 더 많은 일이 생겼다. 내 행동이 불필요한 일들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더 힘들어진 팀원의 한숨과 눈빛을 보면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이 모든 일이 일주일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런 내 행동은 회고 때 이야기가 나왔었다. 변명할 수도 반박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었다. 나 빼고 모두가 집중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에 관해서 물어보는 게 무서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밤을 새운 이유라 정신이 없어서 두서없이 무서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한 후 내 모든 것이 드러나는 느낌이 들었다. 실력 없고 발목 잡는 팀원으로 보일까봐 순간적으로 더 무서워질 찰나 팀원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한 번만 고생해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줬다. 고마웠고 미안했다. 그리고 다신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회고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그래서 파송송 계란탕님이 되게 본인이 두려움을 느끼고 꺼내기 힘들었을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주고 또 팀원들에게 드러내고 팀원들에게 또 이제 또 정신적 이런 포용을 받은 과정이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송송 계란탕님의 이야기를 또 육성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송송 계란탕님. 아, 네, 여보세요? 아, 네. 금방 받아주시네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민망할 수 있고 쑥스러울 수 있어서 공개적으로 정말 드러내기 어려운 또 이야기인데 항상 그 파송송 계란탕님이 그런 거 되게 솔직하게 다 공유해줘서 그 용기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를 보니까 또 팀원들이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팀원들에게 약간 고마움의 메시지를 또 한 번 더 공유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 사실 좀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문제를 좀 인식하는 좀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기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팀원들이 좀 자기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해줘서 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팀원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 뭔가 가슴에 되게 울림을 줬던 또 고마움이 느껴졌던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또 있었어요? 제 경우를 얘기를 하니까 네. 특히 제가 기 울렁증이 아직도 좀 있는데 그 얘기를 그냥 솔직하게 하니까 네. 이제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좀 그런 거는 고생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래서 뭐 그냥 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지지를 해주는 식으로 자기 경험을 빗대서 얘기해주는 게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정말 좋은 팀원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파송슨 계란탕님이 또 다음 협업을 할 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팀원으로 성장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좋은 진솔한 이야기 나눠줘서 고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네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은 나문희안님의 사연입니다. 이분도 누군지 좀 알 것 같죠? 루터회관 14층에는 항상 그 녀석들이 있다. 10-10이 기본인 녀석들, 바로 우리 팀원들이다. 그 녀석들은 부지런하고 열정적이고 똑똑하다. 우테코는 유노유노 50명이 모여있다 했나? 이 녀석들 열정만큼은 유노유노를 넘어서는 듯하다. 그래서일까? 첫 회의 날부터 멘붕이었다. 모르는 용어와 개념들이 너무 많았다. 내 의견을 내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물론 팀원들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줬지만 회의의 흐름이나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없었다. 내가 이 팀에서 1인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없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했던 것 같다. 걱정은 충분히 했으니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우선 회의를 할 때 생소한 개념이 나오면 모두 기록했다. 팀 규칙상 회의 시간에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목록 중에서 하나를 골라 공부했다. 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나 양치할 때처럼 5에서 10분 정도 짧은 시간을 활용했다. 이보다 오래 걸릴 때는 하나의 개념을 여러 개념으로 세분화해서 그중 하나만 공부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1주차에는 개념 목록들의 대부분을 한 번씩 공부할 수 있었고 2주차에는 이 개념들이 왜 언급됐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팀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지금도 나의 개념 목록은 업데이트 중이다. 지금도 너무 멋진 팀원들이지만 조금만 내 욕심을 부리자면 가끔은 낯간지럽더라도 서로에게 달콤한 포도 하나를 건네줬으면 좋겠다. 문희는 포도가 먹고 싶은댕. 네, 그래서 여기까지 나무니아님의 사연인데요. 이제 문희는 포도가 먹고 싶은데 이게 육성으로 너무 들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의 영상을 제가 먼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공유하고 이 사연 당사자분한테서 또 한번 들으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행복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 굉장히 저 대사를 잘하시는 분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문희는 포도가 먹고 싶은데. 네, 그래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의 또 음성을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무니아님과 전화를 연결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나무니아님. 네, 안녕하세요. 문희는 포도가 먹고 싶은데 한 번만 해주세요. 포도가 먹고 싶다고 적어 녹음 안 주셨잖아요. 하실 거죠? 네? 녹음 안 하시고 계신 거죠? 저는 안 하고 있는데요. 또 혹시 다른 분들이 뭐 하고 계신지는 제가 체크할 수가 없네요. 문희는 포도가 먹고 싶은데. 그 아이덴티티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만나면 해드리겠습니다. 아우, 알겠습니다. 네, 나무니아님 사연에서 그 서로에게 달콤한 포도 하나를 건네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 달콤한 포도 하나 혹시 지금 건네줄 수 있으신가요? 저희 회고할 때 서로 포도 하나씩 건네주긴 했었는데, 네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나 팀 프로젝트를 해줘서 고마워. 어떤 점이 고마우셨어요? 근데 되게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특히 범준이한테도 엄청 많이 물어봤었는데, 하나도 안 귀찮아하고 좀 잘 알려줬던 게 그게 제일 고마운 것 같아요. 또 범블이 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많이 알려줬군요. 네. 이제는 그 도움을 받았으니까 또 나무니아님이 또 다른 크루들에게 그런 도움을 또 나눠준다면 더 같이 포도가 커지는 이제 선한 영향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왠지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문이는 포도가 먹고 싶은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나무니아님이 꼭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저도 기억하고 있을게요. 네, 그러면 이제 5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이게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5번째 사연은 빙그레님의 사연인데요. 프로젝트 팀원이 발표되고 설렘과 기쁨을 잠시 접어두고 했던 다짐이 있어요. 해결사가 되자. 소프트 스킬을 연마하자. 첫 번째는 기술에 관한 거예요. 어떤 이슈가 생기더라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서 척척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소통에 관한 거예요. 팀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설득할 줄 알며 또 설득 당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자는 다짐이에요. 과연 이 다짐들이 잘 이루어졌을까요? 첫 번째 다짐, 해결사가 되자. 실패. 회의실 1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며칠간 헤매던 스프링 시큐리티, 소셜 로그인, JWT를 이용한 인증을 성공했거든요. 우리 팀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환호했어요. 물론 저도 정말 기뻤죠. 하지만 이내 기분이 씁쓸해졌어요. 제가 기여한 부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문제에 부딪히면 다른 팀원은 이것저것 검색해보다가 금방 해결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슈와 관련된 기초적인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죠.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척척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1인분은커녕 0인분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소프트 스킬을 연마하자. 실패. 회의를 하다 보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끊고 질문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 질문이 계속되면 점점 미안함이 커져요. 그리고 나만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에 부끄러워져요. 그러다 보면 결국 알아듣는 척을 하게 돼요.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는 척을 하게 되면 결국 진정한 소통은 불가능해져요. 설득할 수도 설득당할 수도 없으니까요. 이 주제가 얼른 지나가길 기다리거나 쉬는 시간만 오길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 프로젝트는 완전한 실패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팀 프로젝트는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5인 6가 경기인데 저는 그 안에서 순위 다투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었죠. 이제 그 조바심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비록 처음의 다짐을 모두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아직 개발자로 살 날은 많이 남았으니까 처음의 다짐을 천천히 이루어 나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빙그레님도 되게 본인이 어떻게 보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솔직한 마음일 수 있는데 본인이 알아듣는 척했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진정한 소통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연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빙그레님의 사연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님, 빙그레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빙그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글을 잘 써주셔가지고 되게 뭉클하게 엄청 열심히 읽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본인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깨달은 점을 이렇게 글로 작성해 주셨는데, 또 제가 읽은 거랑 또 빙그레님이 또 직접 이야기해 주면서 공유해 주는 거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빙그레님이 또 프로젝트 하면서 느꼈던 거를 또 본인의 목소리로 간단하게 한번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느꼈던 점, 아니면 또 새로운 질문점, 고민점이 생겼던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을 던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크루들이 채팅으로 남겨줄 수 있으니까요. 그 말고 제가 약간 제안하고 싶은 거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아까 그 카프카가 사연 읽어줬던 것처럼 네, 제가 장단점 리스트를 적는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시도를 하게 됐는데 아직 그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크루들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장단점을 서로 알고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워크샵을 기획해보면 재밌겠네요. 워크샵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동시에 같이 하는 시간을. 뭐 행아웃이나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엔지니어링 기술에만 집중하다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놓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본인이 가진 장점을 알고 있으면 더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내 약점도 더 떳떳하게 바라보고 더 도전 정신 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같이 크루들이랑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게 되면 저도 초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피드백을 주고 알아가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시간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혹시 또 팀원들에게 그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게 있다면 음성으로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메시지요? 네.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냥 뭐 고마웠다도 괜찮고 편하게 뭐 네. 제가 그 회의하면서 많이 물어보는 편인데 그때마다 약간 내색 안 하고 앞다퉈서 알려주고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고마웠어요. 네. 고마웠어. 그리고 이제 점점 그래도 팀원들이 해줬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해주는 경험을 만들어 나가면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최고죠. 네. 네.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해봅시다.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본인의 진솔한 이야기 또 허심탄회하게 나눠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총 5명 크루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다른 이야기들도 되게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한 5가지 사연만 뽑았는데요. 서로 다른 크루들, 나랑 같은 팀이 아니었던 크루들의 이제 글들도 한 번쯤 방학 때 보면은 울림을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다들 한 번씩 한번 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사연이었고요. 잠깐 막간 이용해서 광고 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타임에서는 이제 상품을 이야기 드릴 건데요. 먼저 코빈의 민박에서 숙박권을, 메이커 준에서 아두이노 세트를, CU의 자유 이용권을, 워으니가 오찬을, 브라운에서 면도기를, 네, 제이슨에서 청소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품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각 코치에게 찾아가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항상 방학식 때마다 하는 우리 행사, 연례 행사죠. 글쓰기 우수작 선정을 진행을 할 건데요. 네, 글쓰기 우수작 이번에 총 3편 과연 어떤 크루들이 되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합의와 함께 찍었던 사진인데요. 여기서 그 3명을 한번 발표하도록 할게요. 두두두두두두두두. 과연 3명은 엘리, 또링, 네, 이 3명의 이제 크루들이 이번에 총 우수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 크루들의 글은 이제 CU가 기술 블로그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올려줄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면은 바로 상품과 상장을 줬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작가님이 나중에 상장과 상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분에게 잘 보이도록 하세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또 특별한 사연을 하나 공유하려고 해요. 특별 사연이 있는데요. 우리 캡틴 포비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포비 준비되셨나요? 네. 네, 제가 슬라이드 하나씩 넘길게요. 그럼 안녕하세요. 저 목소리 좀 듣고 싶은데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살고 있죠?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이 마지막 날에 상당히 좀 서로 좀 환호성도 좀 지르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좀 그 감흥이 좀 떨어지긴 하네요. 그죠? 네. 아쉬워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우리 또 다음에 레벨 4 때 그런 시간 가질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제가 그 짧게 뭔가 공유하고 싶은 건 이제 여러분들이 레벨 4를 이제 조만간 시작할 건데 그 뭐 이게 지난번에 포스타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방학 기간 동안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벨 4로 가면 이제 취업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되게 바쁠 테고 뭔가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어떤 그 나만의 답변 이야기들이 사실은 면접 자리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중심을 좀 잡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프로그래머가 되려고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프로그래밍이란 어떤 의미인지 약간은 좀 더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혼자 생각하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 그래도 좀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권의 책을 이제 추천을 할 텐데 그 중에서 울림 있는 책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또 책을 선택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이제 건명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뭐 인문학 관련된 교육을 하는 부분에 지금 아마 원장님으로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독립적인 주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책이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관련된 비슷한 책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몇 번 또 얘기했던 책인데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든가 앞으로의 인재들은 어떤 인재들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잘 다루고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고 그 마지막 책은 이제 프로그래머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래머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해주는 다음 책. 이거는 이미 많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 읽어본 분들은 이번 방학 기간에 그 소프트웨어 장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어떤 프로그래머로 살아가는 것이 나을지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벨 4를 좀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그리고 개발자로서 살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저는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주변 크루들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한 그 방향성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뭔가 다른
프로그래밍을 더 공부한다거나 뭔가 서비스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데 시간 투자하지 말고 나는 앞으로 어떤 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는 어떤 그 목표가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거를 달성하는 좋은 방법은 기존에 맞다고 하는 것들에 다 의심을 해보는 그런 권위에 도전해보는 약간은 반란군 같은 기질을 드러내는 게 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좋은 회사는 이런 회사들이야 뭐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영이 만약에 9월부터 취업을 그 준비를 뭐 채용을 시작할 건데 꼭 내가 우영에 가야 되나? 네이버 카카오가 요즘 대규모 공채를 하고 있는데 저런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들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을 가져보고 진정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필요한 건 그 내적인 동기를 통해서 실력을 키우는 게, 그리고 프로젝트에 몰입해보는 게, 레벨 4의 미션에 집중해보는 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서비스 개발을 더 하면서 팀원들하고 더 깊이 있게 팀워크를 경험해보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할 수 있다. 이게 어디 가서도 할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레벨 3에서 했던 이런 프로젝트 경험들이 사회 나가면 하기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좀 여러분들이 되게 소중한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꾸준히 이어나가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삶에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얼마 전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취업 시장에 뭐 네카라 쿠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이런 식의 회사들이 되게 좋은 회사로 비춰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회사들보다 별로 재미없어요. 돈은 물론 많이 주고 복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더 재미있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훨씬 더 가슴을 뛰게 하는 것들은 더 작은 스타트업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의 인생에서 누가 더 나은 삶을 살지는,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지는 끝에 가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어떤 사회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휩쓸리지 말고 진정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울리는 그런 목소리에 한번 시간 투자를 해보는 방학 기간이었으면 좋겠다. 네, 아시겠죠? 그 메시지를 저는 한번 전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저도 좀 반란군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우리 같이 반란군이 되어서 뭐 남들처럼 살 필요 있나요?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다 매력적이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좀 전에 그런 글들이나 이런 걸 통해 성장하는, 우리 같이 성장하고 이런 삶을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설문도 할 거예요. 레벨 3가 끝나면서 설문도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이 레벨 3에서 뭔가 그 가슴속으로 진하게 느낀 것이 있다면 이 피드백을 남길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 친구가 정말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피드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이니까 할 수 있는 피드백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의 어떤 개선할 점이라든가 그런 약점을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친구들은 많지 않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근데 저는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친구의 성장을 바란다면 여러분들 진솔하게 좀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얘기가 길었죠. 네, 제가 좀 항상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이가 먹으면서 많아지는 것 같은데 좀 제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살아가면서 좀, 그리고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보기에 이 길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괜찮은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벨 4에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 저희 코치들이나 저한테 면담을 신청해서
그 힘든 과정을 같이 슬기롭게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이미 인생의 굴곡을 많게 살았잖아요. 앞으로 더 굴곡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 훨씬 재밌잖아요. 그냥 우리 같이 굴곡지게 하지만 더 재미있게 살아나가면 되죠. 뭐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좀 막 살아보세요. 막 살아보면 되게 재밌어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막 살고 있는 준,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막 살고 있는 준, 네. 되게 재밌잖아요. 저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그 대학도 졸업하고 저랑 같이 막 살다 보니까 또 네. 같이 일도 하고. 더 막 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좀 심장 말은 좀 들으면서 막 살아주세요. 네, 농담이에요. 준하고 저 되게 재밌게 잘 지내고 있고요. 우리 코치들 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상당히 삶의 즐거움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계획적으로 살지 말고요. 좀 막 살다 보면 거기에서 또 다음 길이 보이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좀 너무 계획하거나 따지고 그러지 말고 좀 한번 막 살아보죠. 괜찮습니다. 재밌어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준 이거 끝내도 되죠?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저 마무리가 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네네네. 여기서 네. 제 사연은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비의 특별 사연 이제 잘 들었고요. 이 문구를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죠? 최종 미션. 심장이 벌렁벌렁 하시겠죠? 최종 미션은 다른 게 아니고, 앞서 이제 포비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설문이 이제 이 레벨 3의 최종 미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정말 서로가 더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설문을 잘 작성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내가 뭔가를 배웠다, 그걸 느낀 거랑 실제 내 가슴이 느낀 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가슴속 이야기까지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진실되게 적다 보면은 내가 쓰면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통찰을 얻고서 쓴 글이 또 다른 크루들에게 더 큰 통찰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더 크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최종 미션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레벨 3 진행하는 동안 저희 숨은 공신은 아니죠. 대놓고 공신인 CU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벨 3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원을 분배해주고 미션을 계속 공유해주고 전체적으로 두루 총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CU가. 그래서 아주 짧은 막간의 시스타 타임이에요. 그래서 CU가 간단히 회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CU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프로젝트 진행하느라 진짜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 글쓰기 글 올라간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프로젝트 도메인들은 다 기술 블로그에 같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레벨 4 이제 진행하면서 실사용자들이 아마 사용하게 될 텐데, 같이 프로젝트 재밌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코너를 하나 넣어놨는데, 지금 실사용자를 이미 받고 있잖아요. 50명이 넘으면 저희가 AWS 컴포넌트를 하나 오픈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기준은 2의 배수로 두기로 했고요. 50명에서 100명, 200명, 400명 이런 순으로 기준을 두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지금 200명까지 달성한 팀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원하시는 컴포넌트랑 증빙 자료랑 이런 것들을 저한테 DM으로 공유해 주시면은 그러면 오픈해 드릴게요. 네. 전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준. CU 회고인데 기술 이야기만 하시고 CU 이야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CU가 레벨 3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 뭐 얻은 통찰이나 그런 게 있으면 짧게라도 공유를 해주면 크루들이 설문 작성할 때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뭐 제가 담당했던 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글 쓴 것들 회고들을 보면서 이번 8주간에 여러분들 느낀 게 굉장히 많이 남달랐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저도 그러면서 옛날에 프로젝트 했었을 때의 어떤 이슈들이나 이벤트들이 많이 생각나고 했고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각자
어떻게 가져갈지는 모르겠는데 그 제가 코멘트 남긴 부분에도 있었는데 성공한 프로젝트는 어쨌든 산출물을 내긴 하지만 실패한 프로젝트도 그 다음의 프로젝트의 어떤 토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번에 느낀 것들을 요번 이 시점에서 한번 매듭을 잘 짚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감정이 어떤 감정이 됐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까지 학습했는지 이런 것들 뭐 형태는 어떤 형태든 자유롭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프로젝트를 하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즐겁게 보았습니다. 전 여기까지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우에게 박수 한번 다들 남겨주시죠. 수고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CU 박수가 올라오는 동안 잠깐 퍼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토니님이 우와 그니까 우왕 짝짝. 제이미도 짝짝짝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CU의 또 진솔한 이야기 같이 들었고요. 이제 마무리 할 건데요. 네. 마지막으로 메시지 하나 공유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포비가 반란군이 되라는 용기의 메시지를 전해줬는데요. 마지막으로 윈스턴 처칠의 말을 나누고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윈스턴 처칠은 용기를 잃는 것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용기예요. 우리가 흔히 이 용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흔히들 두려움이 없는 게 용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없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고 해요.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거,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바로 용기라고 합니다. 팀 프로젝트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그 순간들에 지지 않고 한 발자국씩 본인의 속도로 나아갔다면, 또 솔직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미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프로젝트 기간 동안 느꼈던 여러분의 용기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꼭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랄게요. 준, 네, 옆에 채팅창 좀 한번 보시겠어요? 채팅창이 제가 하울링 때문에 못 봤는데 혹시 목소리가 안 들렸네. 잠시만요. 제가 동시에 볼 수가 없어서요. 영상이 안 나온 팀들이 아쉬움이 있다고. 저 말 마무리 그러면 말 매쯤 하고 영상 쭉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이게 슬라이드 띄워놓은 제가 채팅 못 봐서요. 팀들 영상 마무리하시죠. 네, 그래서 말만 마무리하고 영상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준도 너무 수고했고요. 준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 말 안 끝냈는데 마무리해주세요. 포비가 끝내주셨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짧게 마무리하면 제 말은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가졌던 그 용기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용기 가지고 더 큰 발자국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 안 삐졌고요. 이제 저는 그렇게 쿨하기 때문에 삐지지 않습니다. 이제 영상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